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행복경제습관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이십니다. 좀 생뚱맞게 다른 목소리가 들리시죠. 오늘 꼰대가 휴가 같습니다. 휴가. 꼰대 없이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둘이 하다가 혼자 하면, 이게 또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초대했었던 그 이영재 소장님, 행복경제교육연구소 소장님이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 경제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5회 특집으로 방송해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바쁘신 분이신데 생각보다 또 섭외가 쉬워요. 저 옆쪽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꼰대가 없는 틈을 틈타 머니스토리 TV 방송을 깨차려고 하시는 우리 이영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왜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처음에? 쑥스럽습니다. 네. 이번에 좀, 그때랑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이제 행복경제교육연구소였는데, 이번에 행복경제 이제 습관연구소로, 연구소명을 이제 변경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예. 네. 뭐 1인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소 이름은 제가 바꾸면 그냥 바꾸는 건데. 네. 기존에도 뭐 습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아예 이참에 교육연구소를 습관연구소로 바꾸자라고 마음을 먹고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끝인가요? 네.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행복이고 경제고 습관이니까 결국은 그것이 연구소 이름에 바로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예 이참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약간 이제 경제랑 습관이랑 이제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경제는 너무 어렵고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정보 지식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제 우리 소장님이 쓰시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 주제가 여기 이제 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강사 소개를 한번 보죠. 근데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청취자들한테? 어차피 뭐 강의를 하실 때 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학교는 뭐 좋은 데 나오셨네요. 저는 대학교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오셨구나. 여기 보시면 거기 이제 재무 설계란 뭐 돈에 대한 헬스 트레이너 역할이라는 이런 게 조금 제 눈에는 좀 많이 특이하게 보이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재무 설계 뭐 이미 이제 많이들 익숙해져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돈과 관련돼서 설계도만 그려주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특히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 다이어트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는 저는 그 어떤 실천과 습관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천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해드려야 된다. 저희 방송이 약간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천을 많이 강요를 하시는데 일단 지식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실제 사례를 갑자기 물어보시면 네. 참 당황스럽긴 한데 원래 저래 저희가 뭐 저축이나 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저축은 꾸준히 하면 되겠지만 투자 네네. 같은 경우는 정보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정보를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많은 정보, 고급 정보를 듣고 이렇게 막 그냥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손실을 봐서는 또 이제 다시는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이제 투자는 안 한다고 해서 또 반대로 가는 경우 네. 너무 양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에 대한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네. 남는 것은 결국 습관이거든요.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른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급 정보 없이도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산을 쌓을 수 있고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지식은 최소한으로 원리 원칙만 깨달으면 될 정도로 최소한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습관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 습관을 통해서 부를 창출한다. 예. 예. 궁금하네 주제가. 예. 예. 요즘 어떠세요? 좀 그 강의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으십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사실 한 달에 한 10번 이상씩 강의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강의를 조금 이제 줄이고자 네. 일부러 강의를 좀 찾아다니진 않았었고 네. 이제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강의를 다시 좀 재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네. 희열이랄까 이런 어떤 보람 만족감도 네. 무시 못하고 해서 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볼 계획입니다. 오늘 좀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네, 제 강의 주제가 보통 행복이 자라는 자신 재무 습관 혹은 네네. 돈의 주인이 되는 습관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네. 시중에 많은 재테크 책이 있고 재테크 강의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수많은 재테크 책과 재테크 강의에서 네. 한결같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얘기? 네. 네, 한 가지는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믿고 따르면 누구라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제라고 봅니다. 시중에 그렇죠. 재테크 책이나 강의들이.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많던 전문가들이 IMF 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어디로 숨고 어디로 갔냐 이거죠. 여의도 있죠, 여의도에. 그 여의도에 그만큼 네.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전문가 행세를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런 IMF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 못하고 하필이면 그때 다 중요한 시기에 다 쥐구멍으로 다 숨고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자 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했더니 다 누구 다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면 솔직히 뭐 재테크 책 서너 권만 읽어보면 다 부자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죠. 네. 실제로는 어떻든가요? 막상 네. 뭐 그 많은 책들 읽어보면은 네. 오히려 더 미로서기를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느냐, 행복하느냐. 네. 어떻습니까, 뭉지 씨?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일단은 많아보진 않아서 이렇게 일단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할 건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뭐 넘칠 정도로 있어보진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둘째가람새로 하는 재벌집 자식이 뭐 신문 사회면에 뭐 자살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재벌 간의 어떤 상속 분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뭐 지리산에서 이렇게 뭐 그냥 혼자 약속하고 살면 그것도 행복이냐 뭐 그것도 행복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돈이 너무 없어서 또 한다면 그것도 꼭 행복 아닌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돈이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그렇죠. 현재 주어진 내 소득과 재산 범위 내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만 있다면 그렇죠. 누구라도 다 부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돈의 주인 되는 방법을 강의에서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 해주십니까? 예. 아,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연봉이 작아도 크게 수익을 벌지 않아도 예. 내 현재 수준에서 씀씀이 맞게끔 잘 계획된 삶이 된다면 누구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예. 예. 근데 약간 이론적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실천을 강조하고 또 실천 생활 속에서 큰 지식이 없이 누구라도 네.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천, 네. 습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네. 먼저 그러면 그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의 주인 되는 습관. 원래 돈의 주인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죽을 때 뭐 관에 뭐 짊어지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네. 돈이라고 해서 다 돌고 돌게 돼 있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어떤 노예가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돈이 뭐 1,000억, 2,000억 쌓아놓고 있어도 그 돈에 휩쓸려서 노예가 된다면 그게 꼭 그 내 돈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다 쓰고 가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있을 때 그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힘만 기를 수 있다면은 돈의 주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그림 화려하네요. 멋지죠. 네. 참. 네. 저 여인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 돈이 부럽습니다. 여인과 함께 네. 욕조에 방문처에 있는 저 돈이 부럽습니다. 아니 방금만 해도 돈의 주인 되게 하던 인들이 뭐 소장님 되게 부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돈이 부럽다고 했죠. 네. 욕조와 함께 여인과 함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이제 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네. 뭉치 씨, 얼마 정도면은 나는 행복하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면 뭉치 씨네 뭐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면은 돈 걱정은 없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부자의 기준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만큼 있는 게 부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과서 같은 답변이긴 한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뭐 5억, 10억, 20억, 뭐 심지어는 좀 크게 100억, 뭐 1000억 이야기 하는데 사실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작게는 5억, 10억부터 많게는 100억, 1000억까지 그렇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내가 벌고 있는 이 소득 가지고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5억, 10억, 100억, 1000억을 얼마 정도면은 도달 가능할까를 물어보면 사실 막막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뭉치 씨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데도 여기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열심히 꾸준히 저축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30년, 40년 그리고 내가 제대로만 굴리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뭐 9%, 10%, 12% 해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시는 것처럼 12%로 40년을 하게 되면 많게는 약 100억 가까이 12%를 40년 하게 되면 그렇죠. 90억, 100억 가까이. 이 12%라는 게 수익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수익률. 근데 뭐 당장 반발이 나올 겁니다. 12% 그렇죠. 보장해 주는 상품이 어디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릴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투자 상품도 아니고요. 투자 습관만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도 작게는 10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까지도 얼마든지 원하는 자산을 내가 그 특정한 시점에 굴릴 수 있고 쌓아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M은 FV라는 게 M이 좀 깊게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에 표에 보시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5억 10억부터 많게는 100억 심지어는 여기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2조 1,500억. 이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뭐 재벌 반열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60년 19%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 이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듣기로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워런 버핏까지는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장기로 꾸준히만 워런 버핏 정도 수익률로 꾸준히 간다면은 네네. 2조 정도까지도 네. 가능하다면 워런 버핏 부러워할 일도 없겠죠. 네. 그런 극단적인 뭐 예시도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그런 워런 버핏까지 쫓아가는 그런 욕심은 없죠. 네. 쫓아갈 수 있다면 좋죠. 네. 그래서 투자 습관으로 제가 말씀드린 투자 습관으로만 간다면 뭐 5억, 10억, 뭐 30억, 50억 정도는 그렇죠.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네. 목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시간에 따른 뭐 복리 효과 이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들을 이따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네네. 텐데. 자, 뭉치 씨. 네네. 경제를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경제, 우리는 경제라고 하죠. 경제. 네. 경제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솔직히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저는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 교과서 네. 이런 데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욕망을 채우자. 이것이 바로 효율, 희소성, 효용성의 법칙 이런 등등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경제를 배웠습니다. 네. 수요 공급 법칙도 배웠고요. 그게 어디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경제 교과서, 사회 교과서, 옛날로 사회 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네, 네. 문제는 그런 수요 공급도 배웠고 이 경제 법칙도 배웠고 욕망 뭐 희소성 법칙 다 배웠는데 네. 그걸 배웠다고 해서 실제 생활에서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되는 게 없죠. 네, 오히려 이제 뭐 부모님의 입김이라든지 네. 부모님의 여력에 따라서 도움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우 많고요.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경제, 이제 그 욕망을 무한한 욕망을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채우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네. 인간의 욕망은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네. 그 한정된 자원으로 채울 수가 아예 없다, 불가능하다. 네. 그 욕망과 그 자원의 그 갭만큼이 우리가 느끼는 불행이다 하는 겁니다. 욕망은 무한되고 네. 자원은 한정돼 있고 네. 즉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소리인 거네요. 그렇죠. 네. 반대로 욕망이 작은 상태에서 자원이 많다면 그럼 그게 약 행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네네. 그 욕망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진짜 욕망이 있고 네. 거짓 욕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진짜 욕망은 뭐냐?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고 네. 졸려서 자고 싶고 네. 뭐 추워서 옷 입고 싶고 이게 진짜 욕망인데 반해서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왜 배가 아플까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내가 승진을 하고 사회적인 네. 체면 때문에 자동차도 좀 더 비싼 자동차를 사고 싶고 또 더 넓은 평수에 가고 싶고 그렇죠. 이런 그 비교하는 욕망. 진짜 욕망이 아니라 남과 비교한 욕망. 네. 그런 욕망들을 줄여나가고 가자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진짜 욕망은 배고프고 뭐 춥고 이런 것들을 진짜 욕망들은 채워 나간다면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거짓 욕망. 뭐 사촌과 그다음에 옆집 사람과 내 뭐 동료와 비교하는 그 욕망들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또 평생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한정된 그 시간 동안 한정된 네. 자원을 가지고 잘 배분해서 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 반해서 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펑펑 자녀 또 뭐 네. 사교육비라든지 남들 시키니까 불안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의 네. 씨앗이 잉태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소득을 잘 관리하는 소득 습관. 그리고 네. 지출 관리를 잘하는 지출 습관. 그다음에 어차피 옛날에는 IMF 이전에는 그 소득과 지출 관리만 잘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축만 하더라도 네. 부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습관, 올바른 투자 습관. 네. 투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투자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모니터링 습관. 이 네 가지 습관만 잘 이해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습관을 네. 할 수 있다. 행복 습관을 관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행복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하셨고 그 습관에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습관, 지출과 관련된 습관, 그리고 투자 관련된 습관,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습관 이 네 가지만 잘하면 관리하면은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현재와 미래를. 이게 되게 어려운 데인데 이거.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죠.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워렌 버핏. 그렇죠. 친근한 할아버님.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자서전, 이 두꺼운 80평생의 자서전을 쓴 제목이 그렇죠. 스노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스노볼이라는 제목을 자서전 제목에 썼을까 궁금했었는데 스노볼을 번역하면은 뭐가 되죠? 눈사람이죠. 그렇죠, 눈사람. 다음 눈사람이 어렸을 때 눈사람 한 번씩 다 굴려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든가요? 초반에 굴릴 때? 근데 이만큼 굴릴 만한 눈이 내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어릴 때는 부산에 살아가지고 눈이 안 오더라고요. 눈이. 근데 서울 오니까 서울에 처음에 20살 때 올라왔는데 정말 한강이 꽁꽁 울더라고요. 그때는. 요즘 한강 잘 안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눈도 많이 왔었고. 근데 눈사람 굴려보면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덩치 커지고 나면 정말 수월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책 제목에 올릴 정도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복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리. 그죠? 눈사람처럼 복리. 자, 이것이 바로 복리의 공식입니다. 복리의 공식. 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머리가 좀 찌끈하죠. 숫자만 나오면 공식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할 텐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I가 바로 인컴, 소득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I가 인컴, 소득. 소득만 많으면 당연히 부자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소득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그죠?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하는 사람 엊그저께 상담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그 절반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버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더 미래가 더 밝겠습니까? 어렵다. 그렇죠. 소득은 비록 작아도 아끼고 지출 절감 지출 관리를 잘 해서 훨씬 더 남은 가처분 소득,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미래가 더 밝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출 관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 습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부모님 세대에는 소득 관리, 지출 관리만 잘하더라도 충분한 저축의 시대였습니다만 이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의 시대. 그래서 수익률 관리, 투자 관리, 투자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습관. 그 모니터링이 뭔지 그것조차도 영어니까 생소한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불리는 복리 습관이 중요한데 이제 저축과 관련된 습관, 그다음 투자와 관련된 습관, 그리고 그 저축과 투자를 그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습관 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축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소득 습관, 소득을 지금보다 딱 2배로 더 불릴 수 있다면 해피하겠죠. 해피하죠. 해피하고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쉽게 말하면 셀멘트리 2배를 늘리기로서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직장에 불만을 갖고 다른 직장을 기웃기웃 하고 그죠? 이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몰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또를 차고 인생은 한 방이다. 그죠? 답이 없습니다. 요즘도 로또를 많이 하시나? 저는 로또를 안 해봐서. 하는 분들은 여전히 습관처럼 하죠. 근데 제가 여담인데 돈보다 운을 벌으라는 책을 봤는데 주역학자가 쓴 책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역적으로 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로또를 사래요. 복권을. 왜냐하면 자기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미삼아서 뭐 일주일에 한 1,000원 정도 사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뭐 목숨 걸고 달려들듯이 뭐 일주일에 10,000원씩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운에 따라서 로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운을 관리하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운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일단은 로또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안 하면은 뭡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몰래 요즘 스마트폰도 잘 되고 하니까 주식을 기웃기웃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직접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되죠? 뭐 쪽박이죠, 뭐. 뭐 특히 없습니다. 최근 장에는 쉽지 않은 장이에요. 외국인 주도 장이고 그렇죠. 개인들인 산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하위권인 게 많아요. 수익률이. 오히려 또 개인들이 판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인 경우도 많이 좀 있고요.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여의도에서 모니터 8대 점심시간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투자의 정보에 목매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그렇죠. 투자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그 짬을 내 가지고 하는 그런 몰래 하는 그 주식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이 직접 수익 투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다. 그래서 뭐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긴 한데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의학 공부를 하든지 하다못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비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저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유 자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잃어도 되는 돈. 그런 돈으로 저는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욕심 관리를 일반 10명, 100명 중에서 그치. 자기 욕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잃어도 되는 돈은 괜찮은데 잃어도 되는 돈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쉽지 재미를 솔솔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욕심이 생기죠. 점점 심지어는 땡빛을 내가지고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 하는 차라리 그게 통제 안 될 거면 오히려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려다가 그렇죠. 개 중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은 철저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하면은 하지 말자는 입장인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혹시라도 이게 이제 오디오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는데 되도록이면 이번 그 강의는 그냥 비디오로 들으세요. 비디오를 소장님이 거기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비디오로 청취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제가 뭐 청취자분들 소득을 당장 2배로 늘려드릴 방법은 저도 당연히 없습니다만 기존에 알고 있는 재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지식 이 부분을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재테크가 아니라 이제는 산테크 시대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그렇죠. 뭐 재산. 흔히 알고 있는 재산을 잘 나누어 보면은 재물 재자의 재산을 늘리는 재테크냐 아니면은 소득을 늘리는 산테크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재테크 시대가 아니라 산테크 시대다. 재테크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보수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미 쌓여 있는 재산이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하다못해 예금 같은 목돈으로서의 재산. 그게 재테크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 불려서 5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그 재산의 크기를 빨리빨리 늘리고 싶다 하는 게 바로 재테크인데 그런 재테크는 그 자체도 쉽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재산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 목돈의 부도, 나중에 뭐 점점 치매,
그 돈 뭐 5억, 10억, 20억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뭐 간병 상황, 내가 질병 걸리고 그러면 또 자녀의 위험, 자녀가 또 뭐 보증 좀 써주세요 등등. 그렇죠. 모든 위험들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목돈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재테크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꾸준하게 매달 들어오는 그렇죠. 소득 관리, 산테크로 가자는 게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뭐 좀 아시는 분들의 주장인 거죠. 산테크 뭐냐? 똑같은 재산에서 나누어서 뒤에 나을 산 인컴. 인컴. 현재는 내가 건강하니까 네. 직장 다니거나 하면은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은 꾸준한 월급, 소득이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소득이 네.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죠. 소득이 영원하지 않다. 오케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연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기타 뭐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매달 꾸준히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그죠? 재산으로 산테크로서 네. 연금 같은 형태로서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쌓아 놓자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은퇴할 때 그렇죠. 10억이 좋냐 아니면 그렇죠. 평생 나올 수 있는 월 500만 원이 좋냐. 그렇지. 연금으로 단순 계산으로 10억 예금 10억이나 월 연금 500만 원이나 비슷한 가치라고 보자면 예금 10억보다 연금 500만 원, 월 연금 월 5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기를 당해도 한 달에 뭐 요즘 뭐 스미싱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 당하더라도 날려먹어봐야 500만 원밖에 더 날려먹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10억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 500만 원에 넣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파.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자식의 네. 연금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식이 그렇죠. 바라는 바인데 10억 재산 갖고 있어. 네. 꼭 오래 살으려고 뭐 기원까지 그렇죠. 이제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간병 상황으로 돈이 자산이 자꾸 축나게 되면 과연 자녀가 네. 나중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10억이 좋아요, 월 500 좋아하면 대부분 10억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한번 고객분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이제 요즘 한 500 정도가 많이 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목돈을 만드는 그 재테크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인컴형 장사죠. 월급이나 급여 연금 형식으로 굳이 연금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따박따박 넣을 수 있는 그 산테크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집중을 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행복한 소득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소득을 거죠. 계속 네. 영원한 소득을만 하다못해 네. 뭐 은퇴만 하더라도 네. 은퇴를 안 해버리고 네. 내가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연금도 필요 없고 재테크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연금이나 네. 기타 형태로 젊어서 네.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자 네. 하는 관점인 거죠. 그럼 소득 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소득을 늘리려고 막 기웃기웃하거나 뭐 네, 주식에 네. 기웃기웃해서 또 뭐 날려먹거나 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투자를 하는 건강관리나 뭐 의학이나 이런 자신의 투자를 하고 네. 그 남는 시간이 있다면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내가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평생 일할 수 있는 이모작 삼모작을 대비하든지 그것조차도 어렵다면은 연금이나 이런 형태로 미래를 준비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 습관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야, 근데 참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생활에 실천하기가 쉽게 말하면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소득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복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를 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네,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소득 습관만 가지고는 사실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지출 습관이나 투자 습관, 특히 모니터링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었을 때는 이 소득 습관을 그렇구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초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님은 일단은 이제 그 돈을 만드는 습관 중에서 4가지 습관 중에서 이제 소득 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